네, 10살, 8살 초등학생 형제가 집에서 단둘이 라면을 끓이려다가 불이 나 크게 다쳤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임한다는 신고가 그동안 3차례나 있었지만 코로나19로 학교까지 못 가게 되자 이 같은 참변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른들의 방임과 무관심 속에 내버려졌던 아이들. 우리 사회가 고민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두 분과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모셨고요. 이백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 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14일에 인천에서 벌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간단한 개요 저희가 좀 정리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4일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부모 없이 집에 남겨져 있던 10살,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현재 형은 전신 화상을 입었고요. 동생은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는데 매우 위중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구출 당시에 출동했던 119 대원의 말에 의하면 동생은 이불에 쌓여 있었고 형은 동생을 끌어안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예. 정작 엄마는 이 형제를 방임을 했지만 어린 나이에도 동생을 지키려고 했던 그 형의 모습에서 더욱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동생을 지키려던 형의 사연이 이렇게 또 전달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시는데요. 네, 저희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어른들의 무관심과 방임 때문에 이게 예견대 참변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배경은 뭡니까? 네, 그 형제 엄마는 사고 하루 전에 집을 나가서 화재 당시에 이제 집에는 이 형제만 남겨 있었는데요. 네네. 예전 같았으면 이제 이 형제가 학교에 등교를 해서 학교에 나오는 이제 급식을 먹고 식사를 해결을 했을 텐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식사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다가 참변을 당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또 하나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돌봄 교실을 신청을 하면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데 네. 이 형제의 엄마는 이 급식비 지원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절한 가정이 있으면 학교나 지자체 측에서는 그럼 제대로 식사가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확인이 필요한데 예. 이러한 확인을 할 수 있는 의무나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문제라고 이제 지금 꼽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네. 형제의 엄마는 이 사고가 나기 이전에도 3차례나 아동을 방임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이나 아동학대 처벌법 등으로 이제 신고가 되면 법원 등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와 이 부모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걸 신고했던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호기관에 좀 위탁을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 법원에서는 그냥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정도로 이제 보호 처분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돌봄에 좀 공백도 있었고 예. 행정이나 사법당국의 약간 소극적인 조치도 복합적으로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박주희 변호사께서 짚어주셨습니다만 3차례나 경찰에 신고가 됐다고 하는데 이백은 회장님, 그 아이들이 이렇게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한 어떤 이유를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이게 제가 보니까 이제 아동학대 방임인데요. 예. 이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이 형이고 초등학교 2학년이 동생인데 네. 이 두 형제가 학교에 입학한 이래 교육청 얘기를 들어보면 한 번도 학교에서 마련하는 그 돌봄 교실에 네네. 응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책임하고 무관심해서 신청도 하지 않았다 그러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청에 아동 통합 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안타깝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얘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네.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거부를 해버렸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3번이나 이제 그 법원에 이 도저히 이 어머니와 이 아이들을 같이 집에 동거를 하면은 그 예견이 된다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네네. 분리 신청을 청원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또 이제 이런 그 지자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그 응하지 않은 것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하지 못하고 방조하다가 참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이 지금 심각한 형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동호 반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돌봄 교실을 신청하지도 않고 이거 이제 거절한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전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돌봄 교실에 대한 그 아이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무지하거나 예, 예. 혹은 그 어머니가 도대체 이런 경우는 뭐 관심이 없고 게으르고 하니까 예.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어떻게 아이들이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으니까 뭐 학교 가지도 않은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장시간 집을 비워서 형제가 단둘이 있게 된 이 행위가 아동학대 일종의 어떤 방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는 뭐 방임 혐의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하다고 좀 보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동 학대가 뭐 비단 아이들한테 신체적 가해 행위를 하는 것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아동 학대에 관련된 법률을 보면은 아동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의 의식주를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방임 행위도 하나의 일종의 아동 학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하루 이틀 정도는 부모 없는 집에서 이제 본인들만 스스로 있을 수 있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살, 8살 되는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나이면 부모가 옆에서 곁에서 삼시세끼를 챙겨주고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집에 이 부모는 아이들만 남겨놓고 이틀 동안 집을 비웠다고 하고요. 예, 예. 그리고 더구나 애들이 이제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가스불을 켰다라는 거는 엄마가 집을 나가면서도 아이들이 어떻게 식사를 챙겨 먹을지 이런 것도 전혀 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 충분히 방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봐야 될 텐데 방임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수사가 필요해 보이고 아동 학대나 뭐 추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좀 앞으로의 수사 방향 전망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번에 아이들을 이제 이틀 동안 남겨둔 방임 행위뿐만이 아니라 예. 전반적으로 이 엄마가 아이들을 제대로 돌봤는지 혹시 학대가 없었는지 전반적인 수사가 좀 이루어질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보도된 바로는 이 첫째 아이가 뭐 장애를 앓고 있는데 엄마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폭행했다라는 정황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 아동 학대에 해당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수사가 이루어지면서도 확정 판결이 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검사는 긴급 조치로 아이들을 엄마로부터 격리하고 아동 보호 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반드시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경찰이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결국에는 이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제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돌봄 공백에 대한 부분은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뭐 굉장히 적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질적인 대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장님? 일단 그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예. 또 이게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작년 2019년도에 우리 통계만 보더라도 이제 전체 그 아동학대 발생의 2,400여 건이 방임으로 드러났거든요. 2,400여 건이.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가정 내에서 은폐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고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발견이 되질 않아요. 예, 예. 그래서 이번 경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그 부모가 무슨 이런 그 공공시설이라든지 아이돌봄이라든지 이런 데 거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 이 2014년도에 아동학대 범죄의 행위 그 특례법이 처벌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그 강제 어떤 명령이라든지 이런 데 거부한다거나 예. 개입을 했는데 부모가 걔를 놓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분리를 거부하면은 그 뭐 부모 방해죄라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친권 일시 정지까지도 하도록 이렇게 법은 굉장히 강화돼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기초 그 자치단체라든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 시행기관이 이게 유기적인 공조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법 시행기관에서 좀 더 이 강화해서 이런 돌봄 교실을 어머니가 뭐 싫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예, 예. 지역아동센터에도 꼭 들어가게 한다든지 이런 예. 그 시민사회의 그 노력과 법 시행기관 또 관계기관에서 좀
그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뉴얼을 또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관계 당국이 다 따로따로 논다라는 네, 말씀도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좀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아동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신고를 좀 꺼린다는 것도 결국에는 문제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온 가족이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온종일 집에 함께 있기 때문에 신고할 기회 같은 것도 당연히 신고할 기회라는 것도 찾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자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재범이 두려워서 신고 자체를 또 포기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박주희 변호사님? 네, 그 아이들이 신고를 두려워한다라는 건 결국에는 섣불리 신고를 했다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까 봐 두려워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련 법령이 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6월에도 창녕에서 뭐 의붓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막 목에다 목줄을 거는 학대 행위를 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에도 제기되었던 문제가 이런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을 해도 부모와 제대로 된 격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관련 아동복지법에는 원가정 보호 원칙이라고 해서요. 네. 아동과 가정을 분리해서 보호를 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다시 복귀를 하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아동학대로 뭔가 신고가 되어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하면은 일시적으로 아동과 부모를 격리를 시켜서 아동은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맡기고 부모에 대해서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부모들이 굉장히 교육을 잘 받습니다. 막 개선되는 여지도 보이고요. 예. 근데 이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서 이러한 상담이라든지 교육이 끝나면 다시 이 피해 아동들을 부모에게 돌려보내게 되는데 그때 재범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원칙도 조금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관련 법에도 사후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뭐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화를 한다거나 뭐 아니면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규정이 있는데 예. 강제권이 없다 보니까 만약에 피해 부모가 문을 안 열어준다거나 아니면 뭐 응하지 않는다거나 네네. 할 때는 이럴 때는 뭐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반적으로 좀 법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박주희 변호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뒤에 주제를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고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백은 회장과 오늘 함께 했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